제가 오늘 한 4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부분을 한 파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응과 관련된 부분을 후반부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50분 진행하고 10분 쉬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의 인식과 이해가 사실은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그 근간을 이루는 고속도로가 있죠. 경부고속도로가 언제 개통된지 아십니까? 이게 1970년도에 개통이 됐거든요. 당시에 이 경부고속도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구간으로 치게 되면 400km가 넘잖아요. 당시에 68년 12월인가 뭐 그때부터 착공을 해서 2년 5개월 만에 429억 원을 들여서 개통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그때 기술력으로 치게 되면 상상도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의 수준으로 보게 되면 16년이 걸리는 공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2년 5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해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경부고속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부고속도로의 그 준공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제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지대하죠.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이라고도 꼽히고 있는데 사실상 그 치적은 독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죠. 경부고속도로의 개통도 그와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부고속도로가 2년 5개월 동안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사망자가 몇 명 나왔을까요? 정부 공식 발표로는 77명이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간 동원 인력이 892만 명이었어요.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이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뭐 절반 이상은 공사에 뭐 어찌됐든 뭐 한번 가담을 했다라고 할 정도의 규모였는데 77명이 사망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뭐 미루어 짐작컨대 실제 사망자는 100명을 훌쩍 넘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사실은 또 공사를 하다 보게 되면 난공사 구간이 있잖아요. 그때도 난공사 구간이 어디였냐면 옥천하고 금강 부분이었어요. 그때 그 옥천하고 금강 구간 공사를 하다가 많은 분이 사망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난공사 지역에 투입됐던 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 것 같습니까? 일반인들? 일반인들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할까요? 군인이나 이제 재소자들이 많이 했겠죠. 이제 그분들의 어떤 그 사상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통계에 그렇게 완벽하게 잡혔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이 경부고속도로는 우리의 경제 성장의 발판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땀이 있는 거죠. 그 피로 산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2022년도에 2022년 내년에 시행이 되니까 2년도에 용납이 될까요? 그런 공사가? 용납될 수 없겠죠. 이건 가치의 변한 겁니다. 제가 1988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 모 대학교의 경영관 신축 공사의 전기 배선 공사를 제가 했습니다. 물론 저 노가다니까 저는 이제 일용 잡부로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전기 배선을 깔면서 느꼈던 부분은 진짜 위험천만한 거죠. 고개 수준에 가까운 전기 배선 공사를 했었는데 물론 저는 이제 보조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야, 이거 안전장치라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일하는 동안에 한 분이 동료 한 분이 추락을 하셔가지고 반신불구가 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뭐 공사하다 보면 어련히 그런 사고가 있겠지. 근데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사망하신 분들은 누군가의 가장이자 또 한 인격체로서의 존엄한 인격체로서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매몰이 됐겠죠. 또 그것이 허용하는 사회였을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허용할 수 있나요? 참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얼마 전에도 안양에서 롤러 작업하다가 세 분이 이제 사망하시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금년도 6월 달에는 광주 학동의 재개발 그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앞으로 이제 무너지면서 그 버스를 덮쳐가지고 15명의 사망자가 생겼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안전에 대한 부분, 소위 얘기하면 성장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냥
감수를 할 거냐, 아니면 사람의 생명이나 이런 그 종사자의 생명, 그리고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담보하고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갈림길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감으로써 이런 비용을 줄이고 기간을 줄여가지고 무식하게 어떻게든 해내면 된다. 그리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리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면서 인간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이런 중대재해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이런 전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냐,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주체로서 발주자 아니면 계약 상대자, 시공자, 협력업체, 하청업체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내년에 맞닥뜨릴, 사실은 이거는 누구도 아직은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이 돼봐야 아는 거고, 적용을 해봐야 아는 거고, 또 법원에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아직은 남아있지만 현재 드러난 상황에서의 최선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자, 사고가 났다고 보자고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건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사망사고가 왜 났느냐로 들어가게 되면 사망하신 근로자, 일단 산업재해라고 보고요. 사망하신 근로자의 본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거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본인이 과실이 없거나 아니면 과실이 있더라 하더라도 조금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을 그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망에 대한 가해자는 따로 있을 것이다. 사고 원인은 따로 있을 것이다. 그걸 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 규명의 이제 첫 번째 발판은 뭐냐면 그 공사장, 사업장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사업자가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조치를 제대로 했느냐, 난간을 제대로 설치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반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기업, 사업자를 처벌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기업의 어떤 부분이 원인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기업은 그러면 왜 난간을 설치하지 않을까요? 돈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을 남기기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근데 나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부분이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받은 이 도급 금액으로는 도저히 그런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블라블라한 부분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나 부도난다. 라고 한다 그러면 발주자 기인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발주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발주자로 올라가게 되게 되면 이거는 발주자가 비용 통제를 지나치게 했느냐, 그러한 이제 안전에 대한 것을 무시하도록까지 운영을 했느냐라고 가게 되면 발주자에 대한 책임으로 가게 되고, 이것이 만약에 공공발주일 경우에는 우리 공공발주 시스템이 비용 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예산을 통제하고 예전 가격을 통제하고 계약 금액을 낙찰률이라는 이름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서 통제하고, 그 다음에 계약 이행 과정에서도 가격 통제를 합니다. 그런 비용 통제 시스템이 갖는 환경 구조적인 요인도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단편적인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 어느 언론 보도가 나더라도 저 사고와 관련해서 근로자, 기업, 발주자의 영역에서 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자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안전에 대한 부분은 돈의 문제입니다. 비용의 문제인 것이죠.